지금 정도의 환율이 경상수지에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지금 워시 의장이 새로 부임하고 나면서 지금의 금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하반기 국내 증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투자 전략을 맡고 있는 김병현입니다. 보통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고금리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실질 실효 금리가 다른 기업보다 확실히 신용등급 때문에 낮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실적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워시 의장이 새로 부임하고 나면서 지금의 금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보면 이런 하이퍼롱거의 금리 상황에서 훨씬 더 흔히 말하는 AI 관련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상황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 한국은 IMF를 경험했던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도의 환율이 한국의 자본 수지라든가 경상 수지에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수급적인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효과를 더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이 좀 나타나는 모습일 거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기업의 이익이 조금 더 확장돼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부장 기업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좀 더 많은 이런 기업들은 훨씬 더 환약세 효과를 많이 보겠지만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부채가 많은 이런 기업들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어서 소부장 기업들도 약간은 양극화 혹은 기업들 간의 차별화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반도체 기업의 주가도 같이 영향을 받았던 이런 모습입니다. 다만 가격 정가력이 높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카타르에서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고순도 헬륨 가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이런 핵심 소재죠. 여기에다가 장비에 대한 이런 병목 현상도 있었고 유류비나 물류비가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업종에는 가격 정가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반도체 업종에게는 반사이익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버블이랑 유사합니다. 다만 산업의 사이클로 본다면 이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킬러 앱들, 소프트웨어의 확장적인 모습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93년도, 94년도에 시스코와 비슷한 게 엔비디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아직은 97년도, 98년도, 그리고 99년도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에 대한 패러다임은 지속되는 가운데 캐즘이라는 것이 한번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AGI나 피지컬 AI나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패러다임에 속해 있는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90년대 중반 정도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지금의 이러한 사이클은 구조적인 변화는 지속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5년에 넷스케이프가 상장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라이코스도 있었고요. 야후도 상당히 좋았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이 붐이 꺼지면서 오히려 인수합병 등이 나타나면서 지금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전반적인 이런 점유율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느 기업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AI의 캐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자동화된 에이전트 AI가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금융사고라든가 의료사고 뭐 이러한 것들이 AI 캐즘을 나타낼 수가 있고, 다만 이 이벤트라는 것은 시기를 저울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AI의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로 점철이 된다면 한 번은 캐즘을 겪고 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하는 초반에는 정부 주도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상당 부분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대부분의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2027년도의 주주 총회 시즌에는 기존에 통과되었던 상법 개정이 이제 유예 기간을 지나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흔히 말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그리고 기업들의 변화들을 또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ROE라든가 아니면 기업 이익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머징의 평균과 유사하거나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배당 성향은 그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이러한 노력과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들이 배당 성향 등의 주주가치 제고의 상승도 같이 앞으로도 더 이슈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국내 증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주요 반도체 업종 중심의 실적 모멘텀이 더 강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 등 밸류에이션 재평가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4분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원에 대한 부분들이 민주당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들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산안 협상에 대한 난항들도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4분기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연말로 갈수록 중간선거 이후에 다시 내년도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하면서 연말에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반기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부분은 3분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장세를 미국의 1970년대 니프티 50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니프티다라고 저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기에다가 개인 자금의 머니무브라는 포모 현상도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이런 업종 중에 지금의 금리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가 단연 좋아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에다가 실적과 포모 현상이 같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